안녕하세요. 소리다육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과 지인분들한테 제가 영상 찍은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식구들과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전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 손이 너무 못생겼다고, 지금 보시면 장갑 꼈죠? 손이 너무 못생겼다고, 살이 너무 많이 쪘다고, 제 손만 보고도 살이 쪘다고, 살 좀 빼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부끄러워서 소리를 못 듣겠다면서 영상만 보고 있는데 다육이의 다자도 모르는 그런 동생이 영상만 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영상, 매일 똑같은 다육이를 보다 보니까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왜 똑같은 영상을 매일 찍냐고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 들어가는 다육이들은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숟가락이 너무 이제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들고 나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손이 못생겼어요. 저는 통통하고, 그래서 살이 찐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대용으로 이렇게 장갑을 꼭 끼고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용이 재미없는 거는 다육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다육이가 그 다육이고 그 다육이가 그 다육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천천히 이제 영상을 계속 진행해 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갱년기가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도 이 다육이 때문에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저의 갱년기도 다육이 보다가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밖을 다니지 못하시니까 이 다육이에 더 빠져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신 분들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 좋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다육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 아니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충실히 보고 고쳐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께서 이제 댓글에 달아주신 다육이가 향기가 나는지 물어보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는 향기가 나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맡아본 적이 없고요. 페리도트도 이제 솔향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페리도트고요. 요렇게 이 아이는 펜던트인데요. 이 아이도 향기가 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코가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향기를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치도 향이 난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은 채에서 향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육이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향이 나는데, 라울도 이제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 라울도 향이 나기는 해요. 하지만 근데 제가 향을 못 맡는 것은, 제가 주로 키우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크지 않은 아이들, 많이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향기가 덜 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라울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묵어야지 향이 난다고 합니다. 채에서 향이 나는 아이들로는요, 이렇게 보시면 크라슐라 속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버클리인데요. 그냥 버클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향기 나는 버클리라고도 하거든요. 크라슐라 속 아이들이 꽃이 피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향기 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요. 다육이는 향기를 맡으려고 키운다기보다는 이런 아름다움에 취해서 키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향기 나는 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향기보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에 취해서 향기가 그다지 중요하게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금방 폈다 지는 꽃보다는 이런 다육이 미모를 보시고 이렇게 이제 미모를 보시고 키우시는 재미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저희 지인분께서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데려와 봤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들은 창 종류, 저희 집에 있는 창 종류인데요. 큰 아이들도 멋있지만 작아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창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보려고 하고요. 보통 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매혹의 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전체 명칭은 매혹의 창인데요. 그냥 매창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창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에보니와 마리아가 있는데요. 창들이 여러 교배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생기게 다육이가 이제 키우는 건 누구도 다 키울 수 있는데요. 다육맘들이 다육이를 키운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육이를 이렇게 웃자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육이를 예쁘고 멋지게 키워서 작품화시킨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운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키우는 다육이와 직접 키우는 다육이가 왜 얼굴이 이렇게 다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다육이를 모르고 키우시면 이 다육이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고요. 다육이를 공부하지 않고 다육이를 그냥 키우신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채 다육이가 그냥 그저 그런 식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키우시다가 지겨워져서 버리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다육이들이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창들은 크진 않지만 작지만 카리스마 있고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골드 에보니예요. 골드 에보니를 보시면 뾰족뾰족한 입장들이 별 모양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자라잖아요. 창의 나이를 아시려면 창의 입장이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보시면 창이 어느 정도 묵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창이 무조건 이제 크다고 해서 오래 묵은 것은 아니고요. 입장에 쌓인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입장의 개수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아기라서 이름답지 않게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블루 도마뱀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블루 드래곤이 아닌 블루 도마뱀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뾰족한 손톱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옮아서 이제 멋진 정말 용의 발톱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이제 예뻐지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프랭크 뭉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프랭크와 뭉크라는 창이 각각 따로 있는데 그 아이를 교배해서 나온 아이가 이 프랭크 뭉크입니다. 올해 처음 나온 교배종인 것 같고요. 이 아이는 프랭크는 원래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요. 뭉크 같은 경우엔 노란색 빛으로 물이 드는데 이 아이는 그 사이에서 교배를 했기 때문에 붉은 색감을 나타내는 새로운 교배종이고요. 이 아이도 키워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가 아닐 수 없고요. 아직은 아가이고 제가 실내에서 키워내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빛감은 현재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 아이도 키워보시면 아마 예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창들은 이렇게 위에서 봐서 예쁜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마리아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입장에서 물이 드는 다고도 하고,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교배종들이 많기 때문에 마리아, 에보니 이렇게 구별 없이 이렇게 라인을 타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뒷장에 물이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아이들의 이름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 이제 보통 키우시는 분들은 이름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다육이만큼 다육이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로 해서 다육이를 샀을 때 이름 없는 다육이들이 오면 제가 꼭 다시 되물어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원하는 이름 갖다 아무거나 막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으면 그 가격대가 정말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 이름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보시면 이 같은 다육이를 여러 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한 품종을 하나만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름표가 없는 곳에서 다육이를 사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어차피 뻔하기 때문에 같은 다육이를 또 사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다육이를 예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여러 종류 아이를 다 이제 경험해 보고 싶고 다 키워보고 싶기 때문에 같은 아이를 그러니까 알고 좋아서 또 들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또 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인 줄 알고 샀다가 제가 집에 있는 아이라고 걸 알게 되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다육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이름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아이들의 이름표를 다 적어 놓고 있어요. 창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이 아이를 100만 원짜리 다육이에 준하는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 아이는 100만 원짜리 다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가 골드 에본인데 100만 원짜리 다육이의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 다육이를 본의 아니게 속아서 사는 게 되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그게 속아서 산다거나 사기 당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국민이들보다 그런 경우가 창에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가의 창일수록 다육이 이름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명찰 같은 강아지에 비하면 족보 같은 것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창을 사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름을 꼭 확인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굳이 나는 그냥 예쁘면 돼. 그냥 내가 다육이를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름표 없이 그냥 키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왕이면, 이 다육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고, 그렇게 키우시면 더 보람있고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육이를 1,000원에 사시면, 손해보는 기분도 들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예방을 하시려면 이름표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이름은 확인하시고 사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는 레드 에보니 시리우스라는 아이고요. 시리우스는 이렇게 가늘고 뾰족뾰족한 입장으로 해서 레드 에보니와는 좀 더 다른 얼굴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톱이 뾰족뾰족하니 마치 매니큐어 바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집안의 인테리어 효과용으로만 키우시려고 하시면 다육이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육이는 자세히 보고 매일 보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게 다육이기 때문에 항상 다육맘들이 다육이를 눈맞춤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다육이의 매력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창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스 에보니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어리지만 이렇게 손톱 끝에 물든 것을 보시면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창의 매력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손톱을 가진 것이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 아이는 체리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어제 엊그제 추워지면서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도 핑크핑크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색감이 들어오는 게 매력이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뒷잎장을 이렇게 보시면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감이 들어오는 것도 보시면 정말 이 창의 매력을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창들은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실내에 들여서 햇볕만 잘 보여주시고 물을 조금 아껴주셔도 크게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는 편이고요. 어린 창들을 물을 주실 때는 2주 간격으로 한번 주시든지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 주시든 항상 일정하게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입장이 이렇게 물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입장의 크기가 일정하게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물을 항상 일정한 시기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을 크게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작고 짱짱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